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외로운 중년 남성과 젊은 이주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딸의 갈등을 그린 욕망과 상실의 3부작입니다. 사랑과 소유욕, 질투가 어디까지 인간을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60대 남성 김성호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넓은 집에는 늘 정적만이 흐르고 딸 김수지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성호는 스스로를 단정한 가장이라 여기며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태국인 가정부가 오게 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햇살을 등지고 선 여자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긴 검은 머리, 또렷한 눈매, 붉은 입술, 그리고 얇은 블라우스 아래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풍만한 곡선. 안녕하세요, 라린이에요. 잘 부탁해요. 고개를 숙이며 웃는 순간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하얀 살결과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가슴선이 성호의 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는 순간 시선을 피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번져갑니다. 젊다, 너무 젊다. 라리는 첫날부터 집안을 바쁘게 오가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몸에 꼭 맞는 티셔츠와 짧은 앞치마,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드러나는 목선과 쇄골, 그리고 옷감에 살짝 눌린 가슴의 윤곽이 성호의 시선을 자꾸 붙잡습니다. 라린의 속마음. 이 남자 계속 나를 보고 있어요. 피하려 해도 느껴져요. 거실 바닥을 닦으며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성호는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숨을 고르며 손목으로 이마에 땀을 닦을 때 블라우스가 살짝 젖어 몸선이 더 또렷해집니다. 라리는 그 시선을 느끼고 모른 척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보고 있네요. 그럼 조금 더. 다음 날 라리는 일부러 더 몸에 밀착된 옷을 입습니다. 단추를 2개쯤 풀어 자연스럽게 깊어진 가슴골이 드러나고 앞치마끈을 느슨하게 묶어 허리선이 강조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물이 튀어 옷이 살짝 젖자 천이 몸에 달라붙으며 풍만한 가슴 윤곽이 선명해집니다. 성호는 컵을 집다 멈칫합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아, 예, 괜찮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어딘가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라린의 속마음. 저렇게 긴장하는 얼굴 귀여워요. 조금만 더 다가가 볼까요? 며칠 뒤 딸 수진이 학교에 간 오후. 집에는 2사람뿐입니다. 라리는 일부러 창문을 닫겠다며 소파 위로 올라갑니다. 팔을 위로 뻗자 옷자락이 올라가 허리와 배선이 살짝 드러나고 앞치마 안쪽에서 가슴이 흔들립니다. 성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고 그 장면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숨이 멎은 듯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가슴과 허리, 허벅지까지 훑고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짜릿해요. 그날 이후 라린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컵을 건넬 때 손끝이 길게 닿고 서류를 건네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입니다. 사장님, 손이 차가워요. 그렇습니까? 라리는 그의 손을 잠시 잡고 미소 짓습니다.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성호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어도 그 감촉이 잊히지 않습니다. 며칠 후 라리는 아침부터 유난히 밝은 색 원피스를 입고 나옵니다. 몸에 밀착된 옷은 그녀의 굴곡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가슴은 천을 밀어내듯 풍성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곡선이 성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허리를 흔들 듯 움직이고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몸을 숙입니다.
그때마다 성우는 눈길을 돌리려 애쓰지만 이미 시선은 그녀에게 묶여 있습니다. 라린의 속마음. 이제 나만 보는 눈이에요. 더 가까이 가도 괜찮겠죠. 어느 날 오후 라린은 일부러 그의 방에 들어가 침대를 정리합니다. 이불을 털며 팔을 높이 들자 단추 사이로 가슴골이 깊게 드러납니다. 그때 성우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 사장님.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라린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이불을 정리합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가슴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고 숨이 살짝 가빠집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앞을 지나가며 어깨를 스치듯 닿습니다. 죄송해요. 꽤 괜찮습니다. 짧은 스침. 그러나 성우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갑니다. 그날 비오는 오후 거실에는 빗소리만 흐르고 두 사람은 단둘이 남습니다. 라린은 머리를 풀고 젖은 창문을 닫다가 말합니다. 사장님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워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라린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그녀는 소파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입니다. 팔이 그의 팔에 닿고 가슴이 살짝 스치듯 밀려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라린의 속마음. 지금이에요. 더 가까이. 사장님.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습니다. 제가 불편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은 저항을 멈추고 시선은 그녀의 눈과 입술, 그리고 가슴으로 번갈아 옮겨갑니다. 그 순간 라린은 아주 천천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고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린과 성우의 관계는 어느새 낮의 침묵 속에서 밤의 비밀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는 눈빛과 스침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라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라린은 일부러 더 화사한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몸에 밀착된 원피스, 가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천, 허리를 강조한 실루엣. 움직일 때마다 풍만한 가슴이 천 안에서 은근히 흔들리고 그 미세한 떨림이 성우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라린의 속마음.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허리를 살짝 비틀고 선반 위를 닦겠다며 팔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때마다 옷자락은 조금씩 올라가고 가슴골은 더 깊어집니다. 성우는 애써 신문을 펼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들리고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몸선을 따라 흐릅니다. 어느 오후 라린은 일부러 성우의 뒤에 다가옵니다. 사장님 어깨 많이 굳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손길은 깊어지고 손바닥은 목덜미와 쇄골을 지나 가슴 위쪽까지 내려옵니다. 성우는 숨을 삼킵니다. 라린 그만. 괜찮아요. 다 알아요. 라린은 그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입니다. 나 사장님 좋아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습니다. 말은 거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길과 숨결만이 서로를 찾고 떨리는 몸은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라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속삭입니다. 이 순간 잊지 말아요. 그 이후 밤은 점점 더 길어지고 낮의 침묵은 밤의 열기로 바뀝니다. 라린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저녁이면 일부러 목이 깊게 파인 잠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소파에 다리를 모아 앉으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모이며 깊은 골이 생깁니다. 오늘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괜찮아요. 기다렸어요. 밤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듯 끌어안고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라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손길을 스스로 이끌며 점점 더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속마음. 이제 이 남자는 내 거예요. 아무도 못 빼앗아요.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늦은 밤 성호와 라린이 방 안에서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숨소리. 문틈 사이로 빛이 스치고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보입니다. 놀란 눈, 굳은 표정, 입을 틀어막은 손. 아버지.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라리는 얼어붙은 채 성호의 품에서 고개를 듭니다. 수진의 눈과 마주친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성호는 당황해 몸을 때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진은 말수가 줄고 라린을 노려보듯 바라봅니다. 라린 역시 그녀를 의식하며 점점 예민해집니다. 라린의 속마음. 저 여자가 다 봤어요. 이제 위험해요. 내 자리를 뺏으려 할 거예요. 며칠 뒤 수진은 부엌에서 라린을 붙잡습니다. 아버지랑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여기서 나가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 라린의 눈빛이 변합니다. 부드럽던 얼굴이 차갑게 굳고 입가에는 억눌린 미소가 떠오릅니다. 우리 집 이젠 나도 주인 같아요. 수진은 놀라며 소리칩니다. 미쳤어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라린의 질투가 폭발합니다. 이용? 난 사랑해요. 당신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라린은 한 발짝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마음. 이 여자 없어져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 집 주인이 돼요. 그날 밤 라린은 성호의 품에서 더욱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나 버리지 말아요. 나 혼자 두지 말아요. 라린 진정하십시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끌어안고 속삭입니다. 당신 딸보다 내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성호의 표정에는 점점 불안과 흔들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번지고 사랑은 서서히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 문을 세게 닫고 나오고 거실에는 라린과 성호가 어색한 거리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랑 그런 거예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진, 이건 설명할 수 있다. 설명?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해놓고 설명이 돼요? 라리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수진을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이미 불안과 경계, 그리고 숨기지 못한 질투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다 어른들 일이라서. 그 말에 수지는 더욱 격앙됩니다. 당신이 뭔데 어른 행세예요? 가정부 주제에. 그 순간 라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속마음. 또 날 무시해, 또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해. 나 가정부 아니에요. 라린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롭습니다. 난 이 집에서 이 남자랑 같이 살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수지는 눈물이 고인 채 소리칩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이 여자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 순간 성호가 크게 외칩니다. 그만해라. 둘 다. 그러나 이미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라리는 성호 쪽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말해줘요. 나 사랑한다고, 나 필요하다고. 그 모습에 수지는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외칩니다. 아버지, 제발 이 사람 내보내요.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오랜 죄책감, 혼란,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라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 말에 라린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뭐라고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수진 말이 맞습니다. 라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봅니다. 어제까지 나 안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합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라린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속마음. 실수? 난 다 바쳤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그의 가슴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나 버리면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수진이 다시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아버지 나요. 라린은 본능적으로 수진을 노려보며 외칩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 순간 성호의 인내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라린 그만하십시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날 선택해요. 나 사랑하잖아요. 나 원하잖아요.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에 더 바짝 달라붙는 순간 찰싹 거실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립니다. 성호의 손이 라린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라린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고 뺨에는 서서히 붉은 자국이 번져갑니다.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착각했습니다.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라린을 외면한 채 수진 쪽으로 돌아섭니다. 수진 괜찮다. 아빠가 미안하다. 성호는 딸을 품에 끌어안습니다. 수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너무. 그 광경을 라린은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자신이 안기던 품,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남자의 품 안에 이제 다른 여자가 그의 딸이 안겨 있습니다. 라린의 눈이 서서히 흔들립니다. 속마음.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내가 거기 있었는데.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질투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욕망과 분노, 애증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때렸어. 나를 버렸어. 그런데도 라린의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고 손은 꽉 쥐어집니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합니다. 그래도 난 아직 당신 원해요. 미운데 보고 싶어. 안기고 싶어. 눈물과 분노, 욕망이 뒤섞인 얼굴로 라린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좋아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다 가져가요. 딸도 집도 당신 마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하지만 나 절대 못 잊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듯 뒤돌아서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억눌린 울음과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그 밤 라린은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바라봅니다. 붉게 부은 뺨, 흐트러진 머리, 젖은 눈. 속마음.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난 어디로 가요. 그러나 동시에 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미워해도 잊어도 난 아직 그 사람 원해요. 질투, 수치, 상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애증의 불꽃. 이 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라린은 그날 이후 집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호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수지는 그녀를 보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라린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성호에 대한 욕망이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속마음. 때렸는데도 버렸는데도 난 아직 이 남자 원해요. 낮에는 조용히 짐을 싸며 표정을 숨깁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성호의 손길, 품, 숨결. 뺨을 때리던 차가운 손과 자신을 끌어안던 따뜻한 팔. 그 기억이 뒤섞여 그녀의 몸을 괴롭힙니다.
라리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속마음. 미운데 그래도 안기고 싶어요. 몸은 마음과 달리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바라보던 성우의 눈빛이 떠오르고 그 순간마다 몸은 스스로를 배신하듯 뜨거워집니다. 라리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입니다. 잊어야 해요, 잊어야 하는데. 그러나 결국 밤마다 그녀는 혼자 그 기억 속에 잠겨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스스로를 껴안고 몸을 떨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절정 뒤에 찾아오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끝없는 비참함입니다.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내가 된 모습이에요. 사랑도 집도 다 잃고 혼자. 며칠 뒤 결국 라리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납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청소하던 거실, 웃으며 서 있던 부엌, 그리고 밤마다 안겼던 방. 속마음. 여기 다 내 집 될 줄 알았는데. 성우는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수진 역시 방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리는 혼자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합니다. 공항 대합실. 비행기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갑니다. 라리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 속 마지막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집, 그 남자, 그 품. 속마음. 그래도 난 아직 당신 내 거라고 믿고 싶어요. 질투는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딸의 품에 안긴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길처럼 분노와 욕망이 함께 타오릅니다. 저 여자 평생 당신 옆에 있겠죠. 그래도 나 잊지 말아요. 비행기 탑승 안내가 울립니다. 라리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날 버렸어도 난 끝까지 당신 사랑했어요. 그리고 문을 지나 비행기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멀어지고 한국의 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 욕망, 질투, 상실이 한 덩어리로 타오른 채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는 방콕의 밤 공항에 착륙합니다. 후텁지근한 공기와 낯익은 향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라린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예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좁은 임대방, 낡은 거울 앞에서 라린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화장은 진해졌고 웃음은 어딘가 부서져 있습니다. 속마음. 여기까지 와도 난 아직 거기 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 속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를 쉽게 알아보고 술자리와 파티, 호텔방으로 그녀를 불러냅니다. 라리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낯선 남자들의 손길과 시선을 받아들입니다. 잠깐이라도 잊고 싶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같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성우의 낮은 목소리, 자신을 끌어안던 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밀어내던 차가운 눈빛. 라리는 다른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몸은 반응하지만 마음은 끝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기가 식고 방에 혼자 남으면 그녀는 늘 같은 허무 속에 무너집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 안고 조용히 울음을 삼킵니다. 아무리 이렇게 버텨도 난 아직 그 밤에서 못 나왔어요. 밤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어요? 왜 난 아직도 당신이에요? 술에 취해 휴대폰을 켜고 이미 지워버린 번호를 떠올리며 보내지도 못할 메시지를 몇 번이나 씁니다. 잘 지내요? 나 아직. 그리고는 끝내 모두 지워버립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웃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욕망으로 버티려 하지만 그 욕망조차 그녀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속마음 망가졌어요. 나 완전히.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밤은 수많은 낯선 밤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그 집, 그 방, 그 남자의 품.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뜨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그 밤을 잊지 못한 채 욕망과 후회, 사랑과 증오를 모두 품고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채우려 한 상처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뒤 남은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공허였고 그녀는 끝내 그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드라마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